자, 오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차 조각 발표를 했습니다. 총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요거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게 국방부 장관 군 출신 아니라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다. 네. 요거 지켰습니다. 안규백 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그 지명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철도를 운행을 하고 있었다. 네. ITX. 그리고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계속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네. 두 분 보시기에 좀 총평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 가지 그 상징과 장치가 내장이 돼가지고 참 해석을 다양하게 한 내각이다. 네. 그런데 일단은 지난 정부의 장관도 쓰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쓰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민간인 출신 네. 국방장관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서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런 만큼 또 자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은 군 출신이에요. 국방위를 꽤 오래 했죠. 국방위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 20년 현역 정치인 중에. 네. 5선 중에 4선이 국방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군과 상대하면서 의정 활동을 다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도나 그 어떤 길을 찾아가는 데는 나름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군 출신하고 뭐가 다르냐? 네. 선후배 구애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군에서의 파벌주의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내란종식에 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사실 또 안규백 의원이 잘 못하면 그 다음 차례로 내가 국방장관 가는 건 이제 영영 걸린 거지. 선례를 잘 만들어 놔야 네. 우리한테도 나중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디 성공하는 장관이 되시라. 이걸 간곡하고 특별하게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김종대 의원님 국방부 장관 후보자 되는 건가 하면서 약간 기대했었는데 아니군요. 아니 전화가 안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또 사실은 또 당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건 순리대로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가장 환희의 순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네. 굉장히 내가 상징적이더라고요. 이분하고는 정말 동고동락 했거든. 그래요? 원래 정의당에 계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때 이분이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항상 회의를 같이 했는데 사실은 민주노총 위원장도 여러 성향이 있지만은 이분이 비교적 온건하고 균형 잡힌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경청하면서 이렇게 노총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를 보는 시야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그 민생 토론 나갈 때는 꼭 김영훈 본부장한테서 과외 공부를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네. 하루는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죠. 21세기 자본을 쓰는. 토마 피케티. 네, 토마 피케티. 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인용할 사람을 한번 골라달라 그러니까 그 책을 인용하면서 그 책에서 주장한 핵심 주제는 이거다. 이걸 방송 때 한번 쓰시라. 네.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되게 있어 보이는 인용. 그래서 상당하구나. 이게 그냥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 노선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전체를 또 보는 시야가 있구나 하는데 나는 이분이 정말 정의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길 바랬죠. 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탈당하고 민주당에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지만은 이번에 장관으로 이렇게 영전하는 걸 보니까 말하자면은 그 현장 노동자가 바로 장관으로 가는 이런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 노동의 한 획을 걷다고 봅니다. 제일 기대하고 또 제가 지금 응원하는 인물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평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관되게 막 흐른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다 주목할 수 있고 각자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다른 언론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네.
어느 부처가 일단은 임명이 안 됐느냐 네. 이거를 그렇지, 좀 주목할 그것도. 보이고 약간 있어요. 굵직굵직한 데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기재부, 네.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네. 국토부 그러니까 다 알짜네. 중심이고 논란의 이제 여지가 있는 예를 들면은 개혁 뭐 대상들이죠. 그리고 개혁되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의정 갈등 해결해야 되고 법무부는 지금 검찰 개혁해야 되고 기재부는 아예 맞아요. 쪼개버린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처랑 재정부로 아예 쪼개버린다고 재경부로 쪼개버린다고 네. 행안부도 이제 경찰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에 이제 중요한 거고 국토부도 지금 어쨌든 직감 문제라든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저것까지 있죠. 이제 양평 고속도로 막 이런 것까지 맞아요. 있어서 네. 일단 요런 핵심적이거나 논란에 있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 인사들을 싹 했다. 요거가 좀 이제 눈에 띄고 네. 일단은 정동영 의원 다시 통일부 장관 온 것도 사실 많이는 언급을 안 하시는데 20년 만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게 보면은 김민석 의원도 사실은 의원을 다시 한 게 18년 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공백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은 중간에 하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장관으로 20년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을 다시 기용하고 중용하고 이게 또 네. 맞으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보기에 맞으면은 그런 사람을 다시 기용한다라는 것도 좀 이제 하나의 눈에 띄는 거고. 네. 권오을 의원 어쨌든 이것도 통합인사. 네, 통합인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뭐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평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지금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수석도 네이버에서 맞아요. 그러네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카카오나 이쪽이 좀 중용이 되던 시절도 있고 그래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정통 카카오 인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저기 정혜승 카카오 부대표인가 부사장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카카오가 내가 보기엔 찍힌 것 같아. 뭐 이게 주가 조작도 있고 여기 네. 워낙 골목 상권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래저래 좀 찍힌 것 같아서 네이버가 좀 많이 네.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전재수 의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 해수부 장관. 네. 보자. 그러니까 한 명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부산에. 그렇죠. 네, 18명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 하겠다라고 그러고 오늘 대통령이 또 연말까지 해수부 옮기는 거 네, 다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 마무리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거를 안을 다 끝내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방선거용이구나. 아하. 예. 네. 뭐 전재수 의원이 출마를 할지 아니면은 뭐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PK에 굉장히 공을 들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격전지가 되겠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음 부산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봐도 그래요. TK하고는 좀 많이 온도차가 있어요. 여기는 진짜 지난 2018년에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장도 가져왔지만은 구청장을 민주당 계열이 많이 가져왔거든요. 탄핵 다음에 열린. 그렇게 좀 어게인 2018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선 때도 득표율이 꽤 많이 나왔죠. 네. PK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에요. 이분 같은 거긴 경우에는 논란이 있어요. 일단 뭐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강하게 추진해왔던 양국관리법 이거를 강하게 비판했었고 이 농업사법에 대해서 농망사법이다 이렇게 뭐 비판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에서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그 정책 방향을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직 장관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뭐 계속 갈까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나는 저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 네. 분명히 본인이 양곡관리법 그 반대 건의한 주무장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또 맞출 수 있다. 굉장히 발빠르게 변하시더라고요. 태세 전환이 놀랍다. 근데 지금 그 농민단체 반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계속 임명을 강행하면은 제2의 트랙터 시위를 하겠다. 아하, 이게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된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해 참여한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태세 전환도 과연 순수한 것이냐
의심해 볼 만하죠. 물론 제일 먼저 그 계엄을 사과한 국무위원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농정과 앞으로 해야 될 농정은 명확히 제가 보기엔 다르거든요. 네.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도 더 진솔하고 진짜 입장이 바뀐 건지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때 좀 규명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는 와중에서도 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반발하냐? 거기는 선대위를 같이 했다고. 네. 근데 거기서는 아무도 발탁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뭐 아직 그러니까 남아있는 장관이 물론 장관이니까 있긴 있고 하지만. 산하 기관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개각에서 이제 내각에서 조금 어떤 실험이 하나 나타나지 않을까 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연합을 유달리 강조하셨던 정치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은 공동선대위를 운영한 거라고요.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어떤 위성정당을 같이 했던. 네. 그리고 거기가 다 원래 연합정치에 희망을 걸고 같이 참여했던 정당들인데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협치와 연합정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번에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이런 인선에 민감한 부분들은 좀 주변하고 상의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타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개각이나 후속 인사에서 이 연합과 어떤 공동의 이렇게 어떤 조금 뭐랄까 이렇게 포괄적인 정보가 가능할지.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약간의 이제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그때는 막 엄청나게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김영남 아무도 의원님. 전화가 안 갔다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이제 대연정이 돼버렸어요. 예. 네. 이제 중도 보수부터 진보 이제 파 레프트까지 이게 이제 대연정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라고 하고 좀 보수 인사를 영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진보당이나 뭐 다른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은 실제 거기까지 가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은 중도 보수 정당하고 연정을 하는 거를 사실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의 지점들이 죄송합니다 목소 아까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말을 오늘 많이 해가지고 고민의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중도 보수를 지향을 했지만은 이제 뭐 내란 종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대를 한 건데 물론 이제 불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우누나이 뭐 져준다고 더 이제 이쪽에 배려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제 고민에 되는 지점들은 그런 거죠. 이렇게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왔고, 네. 이재명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뭐 반발은 자유지만은 이게 이제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반발 이제. 자체에 대한 설득력. 네. 그런 건 있고, 그러니까 농민 쪽, 호남 쪽의 농민들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직접적으로 양곡관리법이 본인한테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거를 반대했던 주무장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권 전농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남태령에 트랙터 시위를 트랙터 갔나. 간다, 뭐 자괴감이 든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트랙터 시위를 한다라고 해서 어제 제가 호남 쪽에 이제 중진 의원을 좀 우연찮게 만났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심이 심상치 않다? 네, 심상치 않아서 그거를 다 전달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도 이제 뭐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총리 후보자한테도 전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각 단위마다 다 당에도 총리 후보자한테도 이제 용산에도 다 전달을 한 상황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래서 오늘 여의도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똑같이 그분들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이면은 진영을 안 가리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다 똑같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알았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좀 설득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네. 국힘도 속내가 좀 복잡하다. 안철수 의원은 부끄럽지 않냐. 네. 이렇게 올리고 황당하다. 국민의힘도 황당하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재명의 보수 침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큰 틀에서 침공. 예, 일종의 보면은 네. 일종의 이제 보수 침공입니다.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만드는. 곤란하게 네.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네. 참 그것까지 이제 보고서 한 건데 여러모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고 가겠다라는 이런 의혹을 비춰졌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삐그덕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니, 그런데 물론 실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나는 이재명 정부가 우산을 넓게 편다. 네. 해가지고 텐트를 크게 치고 이렇게 다 품겠다. 이런 점에서는 어떤 실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그 결과도 한번 흥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당대표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8월 2일이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정의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정부는 우산을 크게 펴서 보수 진보가 같이 한 지붕에 있는 조금 큰 어떤 네. 아우라를 품고 네. 당은 선명한 개혁 쪽으로 이렇게 강화돼 가지고 네. 당정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상호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조금 선명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개혁을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네. 반면에 정부는 관리나 네. 운영, 경영에 좀 치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개혁에 대한 여론은 당이 플랫폼이 돼서 뭔가 이렇게 여론을 규합하고 또 국정의 한 축으로 이게 올라서고 정부는 지금 하나도 어려운 시기에 인수위도 없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일 잘하고 동티나지 않게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잡은 거다. 네. 그런 만큼 지향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나중에 공존하고 조화시키는 이런 단계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외교안보만 보더라도 완전히 노무현의 DNA가 부활한 거거든요. 네. 위성락, 이종석, 정동영, 이런 분들. 사실 조현대사도 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노무현 때부터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색깔이 있는 분이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저는 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아는데 이러다 내가 몇 개 부처 자문위원을 맡게 될지도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노무현 쪽의 DNA가 부활하는 거로 한 그룹들이 쭉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보실 1, 2, 3차장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균형을 여기는 맞췄다고 이제 봐야 되나요? 육사 출신 전문 외교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누가 보더라도 약간 중도 보수형 관리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들 간에 어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식의 소통을 하느냐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또 주변 정세가 많이 변할 건데 그때마다 어려운 의사결정들을 해야 된다. 의견 조율을 좀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 보면은 이 정부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당은 오히려 다양해진다기보다는 선명해지는 것 같고 이런 쪽의 두 흐름이 어느 순간에 두 물길이 네. 어떻게 만나느냐가 모든 어떤 전국 설계의 핵심이 될 거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직 이제 굵직한 부처들 뭐 기재부 장관이나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이런 데는 아직 지명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얘기를 해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이제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됐던 게 재산 증식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였는데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밝힌 게 뭐냐면 이제 재산이 좀 약간 의아하게 늘어난 게 한 6억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6억에 대해서 한 4억 정도는 출판 기념에서 들어온 돈, 그다음에 뭐 부의금으로 받은 돈, 이게 이제 4억 정도가 들어온 거고 나머지 2억은 이제 처가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때 이게 한꺼번에 현금을 딱 내가 뭉쳐가지고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기존에는 사퇴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인사청문회 이 해명이 설명이 좀 적절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부족한 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 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영을 넘나들고 우리 쪽 진영, 저쪽 쪽 진영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하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쪽 진영에서 했으면은 내가 이거를 문제 안 삼았을까를 한번 기준으로 보면은 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5년 동안 처가에서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생활비 예. 명목으로 이거는 달달이 근데 받았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이 정도면 사실은. 아, 네. 예, 오늘 MBN 보도도 나왔는데 네. 증여세 안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뭐가 펑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뭐 출판 기념회 두 차례 2억 5천만 원 글쎄 뭐 이 정도로 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글쎄요 이 그 금액들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설명을 들은 거로는 받아서 그때 그 해에 다 썼으니까 네. 이거를 재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딱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좀 편법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12월 말에 하니까 그 전에 벌어들인 돈을 다 썼으면은 그 재산이 이미 없어진 거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과연 맞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검은봉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이렇게 돈을 2억 5천 원 정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투명하게 정치자금으로 포함을 해야 되고 이거를 카드로 결제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진우 의원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네. 이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정도면은 그냥 통과시켜 주자라는 네. 정서가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에서도 웬만하면은 첫 정부 출범하면은 첫 총리는 그냥 좀 통과시켜줘서 일 좀 하게 하지. 네. 이런 정서가 어쨌든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낭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해서 뭐 그냥 무난하게 표결로 가서 무난하게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는 아마 채택이 안 될 채택 안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냥 네. 표결로 가서 그냥 국힘은 아예 투표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뭐 투표를 하면 저는 반대를 하든지 민주당이 예. 다수니까 예. 통과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 너 땀 흘려 돈 벌어봤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얹혀 산 인생이에요. 그것도 네. 거의 30년. 네. 예. 지금도 사실 재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죠. 난 좀 아쉬운 게 그러면서 뭐 누구처럼 뭐 택시 운전사도 해보고 또 어떤 모 의원은 용접공도 해보고 네. 뭔가 좀 이런 어떤 그 다른 삶도 체험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한번 스토리를 좀 그렇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땀 흘려 돈 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은 뭐 저는 총리 후보를 사퇴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네. 예, 이제 우리 세대가 항상 586들이 욕을 먹는 게 자기 손으로 땀 안 흘리고 이렇게 정치 낭인 같이 살아온 이런 모습이 너무 극대화되고 일반화돼 가지고 우리 세대가 좀 비판받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쉽다. 이건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오랫동안 이제 그 정치 공백이 있고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떤 정책 능력이나 국정 장악 능력이나 원래는 이런 쪽으로 파고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 김민석 총리한테도 동정이 가고 막 전철을 이제 지금으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거. 2억 재산 갖고 그거 갖고 70억 재산을 가진 의원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면에서 사람들한테 공정에 대한 민감한 대목을 건드리면은 국민의힘한테 별로 이로울 게 없어요. 전략을 또 잘못 세웠네요. 난 잘못 세웠다고 봐요. 그것보단 정책이나 국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각을 통할한다고 돼 있잖아.
내각을 통할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 권리 시행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엔 총리의 역할이 엄청나게 막중한데 실제 정치에서는 과소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가 왔을 때 정말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국회에서도 그냥 팍팍 질러버리고 그다음에 딱딱 일을 처리하니까 어느 날 제가 대통령을 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을 하더라고. 마켓하니에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해물파전과 건홍합 부추전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통영 홍합과 오징어, 새우, 갖은 야채까지 반죽된 해물파전, 그리고 제철 부추, 청양고추, 통영산 건홍합으로 반죽된 건홍합 부추전으로 장마철 필수품 부침개를 간단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기로 소문난 테무를 이제 마켓하니에서 테무보다라는 기획전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테무의 인기 상품을 대량으로 직수입해서 국내에서 직접 배송합니다. 배송은 테무보다 빠르고 가격도 테무보다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나 요즘 독서한다. 총리가 역할을 해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 전에는 그런 말 안 했거든. 네. 그랬는데 야 총리가 대차게 하고 똑똑하게 하니까 나 요즘 맡겨버리고 나 요즘 독서한다. 이러시더라고. 네. 그렇게 보니까 이게 탄력을 받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총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신정부의 이게 그 어떤 인수위 없이 등장했을 때 총리의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식견과 결기, 그 다음에 내각을 내가 이 공무원 사회를 한번 잘 이끌어 보겠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초점화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네. 여야가 그런 걸 좀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사실 청문회가 뭐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능력 위주로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죠. 좀 많이 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보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좀 청문회 잘 못 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본인들이 이제 숫자가 적은 야당이라는 한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덕성 의혹 제기를 뭔가 손발이 착착착 맞으면서 이게 그러니까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주로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누가 얘기하면은 누가 받고 이쪽에서도 하나 터트려주고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손발이 맞고 누가 나가서 확성기로 얘기하고 네. 이런 류의 게 아니라 그냥 주진우 혼자 단독 플레이하고 있고 나머지야 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계속 자리 보존할 건가 이거 걱정하시죠.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실제 다 그런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네. 이 김민석 청문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맞아요. 민주당이 투표하면은 될 건데 낙마를 시킬 수 없다라고 본 것도 있는데 다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석 의원이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고 네, 18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4년 국회의원하고 이제 다시 1년째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행정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본인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국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런 의혹들이 워낙 굵직굵직하고 본인이 낙마할 위기에 있다 보니까 오직 이거에만 지금 제가 보기엔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가 국가부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청문회 과정에서. 예, 국가부채 20% 30%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좀 그래요. 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한 48%, 49%, 50% 좀 안 되는 수준이고, 네. 이거- 준비가 좀 덜 됐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OECD 국가들이나 이제 선진국들은 100% 되고 일본은 한 200%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도 이 정도 수치는 알고 그럼 국가부채가 이번에 추경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총리가 워낙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도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여력도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다 해먹어가지고. 네,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잘 준비가 된 분이냐 이분이. 앞으로 이제 되면은 좀 단기간에 압축해서 좀 잘 하시리라 좀 믿어볼 걸 그렇죠. 믿어봐야 될 것 그런데 같아요. 네.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을 때 뭐 고건 총리라든가 네. 또 그 주미대사에 있던 한 누구더라 그 총리 그 아이나 지금 또 이름이 헷갈리는데
주로 이렇게 행정가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예. 예, 대통령이 개혁적이고 선명하면은 총리는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부처에도 장관이 개혁적이면 차관은 안정적으로 또는 그 역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의 묘가 있었는데 이 힘이 집권 후반기에 살아나더라고요. 물론 그때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국가라는 게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게 다 있는 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은 거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걸 반면교사로 해가지고 지금은 회복의 시점이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행정 경험은 대통령이 훨씬 시장 도지사를 하면서 네. 조금 단단하게 쌓아 올렸고 총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기 대통령이 꼼꼼하게 일을 챙기고 총리는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조금 보면서 어떤 그 국회나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좀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발휘해 줘야 되나. 이런 게 좋은 그 국정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균형이 좀 맞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았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서 뭐 언론이나 모든 정치권이 그 돈 매푼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끊임없이 무한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말이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대로만 해달라. 네. 제발 그래달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필패다. 추경 갖고 발목 잡고. 네. 저런 어떤 인사에서 그 계속 끝도 없는 어떤 의혹 제기. 이런 식으로만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윤석열하고 단절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 당대표 전당대회 한다는데 대선 경선 때나 저번 대표 나왔던 사람들이 똑같이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은 결국은 저런 얘기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팬데믹 때 그 방역 갖고 그때 그 국민의힘이 시비 걸었다가 네. 180석이 넘는 의석을 그랬죠. 그때 103대 180. 그걸 내줬던 게 그게 결정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한아무개 총리, 주민대사 출신 한승수 총리. 네. 나이 먹으면 이런다니까. 이럴 땐 막걸리를 먹어야 돼. 자, 막걸리 나이를 한잔 하시고. 먹지 말고 막걸리를 먹자. 막걸리를 마셔야 이제 예. 목도 괜찮아지고 술 안 마셔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